안녕하세요. 여러분의 친절한 변호사 임경숙입니다. 여러분, 부부싸움 많이 하십니까? 부부싸움 할 때 적극적으로 싸우십니까? 아니면 피하십니까? 저도 부부싸움 좀 합니다. 많이는 안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어쩔 수 없을 때는 가끔 싸웁니다. 그런데요, 사랑을 하지 않아서 싸우는 건 아니에요. 그죠? 여러분들도 부부싸움 해보셨을 테니까. 오히려 사랑하니까 더 많이 싸울 수도 있어요. 왜냐면 바라는 게 많으니까, 요구사항이 많으니까 싸우게 됩니다. 싸우는 게 꼭 나쁜 거는 아니에요. 의사 표현의 한 방법, 커뮤니케이션의 한 수단. 그러나 싸움은 그야말로 싸움으로만 끝나서는 안 되고 잘 싸워야 됩니다. 그래서 사랑해서 결혼을 했으니까 매일매일 행복하고 싸울 일도 없을 것 같았죠? 근데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런데 잘 싸워야 됩니다. 싸움을 통해서 상대방을 더 잘 이해하게 되고 싸움을 통해서 또 제 약점이 다 드러납니다. 이렇게 어떻게 싸우다 보면 제 단점이 막 드러나는 걸 저도 보여요. 그래서 좀 싸우고 나면 좀 민망하고 창피할 때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싸움을 통해서 나를 더 잘 이해하고 다음에 그런 실수를 반복을 안 하면 괜찮은 겁니다. 싸움이 꼭 나쁜 거는 아니에요. 애들도 싸우면서 큰다고 하잖아요. 그죠? 그래서 싸움을 꼭 부정적으로 생각할 거는 아니에요. 그리고 싸움을 통해서 배우자의 그 속 깊은 생각을 알 수도 있어요. 평상시는 그냥 별 문제가 없으니까 부딪힐 일이 없었는데 싸우면서 이제 배우자도 자기 속 얘기를 하다가 그런 생각을 했었어? 의외네? 아니 그런 생각까지 했단 말이야? 근데 왜 말을 안 했어?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래서 싸움을 통해서 상대방을 더 잘 이해하게 되고 싸움을 통해서 내 약점을 정확하게 더 알아낸다면 그건 잘 싸우는 게 됩니다. 오늘은 부부싸움에 대해서 싸울까 말까? 라는 주제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. 근데 우리가 싸울 때 보면요. 저도 좀 그럴 때가 있어요. 싸울 때 보면 왜 싸움의 주제를 가지고 싸워야 되잖아요. 예를 들면 이제 아기들 키울 때 양육 태도 가지고 싸우면 그 양육 태도만 가지고 주제를 삼고 싸워야 되는데 꼭 옆으로 세죠. 그러는 니는 그건 왜 말을 그따구로 해? 내가 그 정도밖에 안 돼? 말하는 네 가지 하고는 이런 식으로 이게 감정을 건드리는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. 그러면서 감정을 공격하고 사람을 공격하는 그런 거는 가능하면 하지 말아야 되겠죠. 그죠? 안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또 크는 거죠. 그죠? 어떻게 완벽하게 살아요? 저도 완벽하지 않은데. 그죠? 자, 그러면 한번 어떻게 하면 잘 싸우는 건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. 가능하면 상대방의 감정은 건드리지 말고 문제가 되는 그 사실 그 자체만을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예를 들면 아기들 어렸을 때 이제 육아 방식이 있다고 쳐요. 뭐가 좋을까요? 애들이 왜 보면 밥을 잘 안 먹잖아요. 막 따라다니면서 밥 먹이고 한 숟갈 먹으면 또 따라다니면서 밥 먹이는 그런 패턴이 있고 근데 이제 배우자는 차라리 안 먹으려면 차라리 굶겨라. 배고프면 지가 알아서 먹는다. 억지로 따라다니면서 먹이지 마라. 이렇게 이제 싸운다고 볼게요. 이제 제가 봤을 때 둘 다 맞아요. 잘 안 먹고 입이 짧은 애들은 그래도 어떻게라도 한 숟갈이라도 먹여야 그래도 안심이 되잖아요. 그러면 억지로라도 그게 어떻게 해서 가서 비율을 맞춰서 가면서 밥을 한 숟갈이라도 먹여야 되는 게 엄마 마음이고 아빠는 조금 더 냉정하고 직관적입니다. 아니 배고프면 밥 달라고 하지 않아도 밥 먹으라 하지 않아도 와서 먹을 건데 왜 애 버르장머리 나빠지게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먹이느냐. 일단 굶겨라. 그러면 버릇이 고쳐질 거고 알아서 잘 먹을 것이다. 예,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아들이 좀 입이 짧아서 밥을 좀 잘 안 먹었어요. 그래서 저도 그 남편하고 이런 육아 가지고 이런 이제 쟁점이 있을 때 이성적으로는 남편의 말이 맞는 것 같은데 감정적으로는 그래도 안타까워서 그 한 숟갈이라도 더 먹이고 싶어서 이렇게 이제 따라다니면서 먹인 적이 있습니다. 그거 가지고 싸운다고 할 때 그래 그러면 당신 말도 일리가 있네. 그럼 한번 굶겨볼까? 그럼 한번 굶겨봅시다. 이렇게 해서 이제 가면 이제 좀
마무리가 잘 되겠죠, 그죠? 네, 제가 양보를 안 하고, 아유, 당신은 알지도 못하면서, 당신이 애 키워봤어? 당신이 한번 애 밥 먹여봤어? 애도 키우지도 않으면서, 애 돌봐주지도 않으면서 언제 한번 애하고 놀아줘 보기나 했어? 이런 식으로 이제 감정적으로 나가면 별로 좋은 싸움은 아니겠죠, 그죠? 근데 저도 그렇게 좀 싸웠던 것 같습니다. 예, 지금 생각하니까 좀 미안하네요. 그런 식으로, 예, 제가 예를 들은 게 여러분들한테 전달이 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. 그런 식으로 육아 방식. 그 다음에 또 돈 문제 있죠. 돈. 부모님 용돈 드리는 문제, 뭐 어디 지출하는 문제, 뭐 어떤 거 사는 문제, 이런 거 갖고 돈 가지고도 많이 싸우죠, 그죠? 그 다음에 개인 취미생활. 나는 뭘 하고 싶은데 남편은 그거 아깝다, 돈 아깝다, 쓸데없이 그런 짓을 왜 하냐? 이런 얘기할 때 굉장히 기분 나쁘죠? 속상하죠, 그죠? 그리고 그 싸우면서 내가 요구하는 것을 분명하게 전달하고 상대방의 요구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싸움의 본질입니다. 감정만 내세우는 게 아니고요. 그래서 그 본질, 주제를 벗어나지 마시기 바랍니다. 결혼 생활에서는 잘 싸우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. 그러면 어떻게 싸우면 될까요? 싸울 때 상대방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. 이제 저는 어떤 스타일이냐면 싸우면 문 닫고 방에 들어가는 스타일이에요. 싸울 때 자꾸 막 말 걸면 막 더 짜증나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. 그래서 화가 나면 바로 침묵하는 사람이 접니다. 그런데 이제 화가 나면 말을 안 해요. 화 났는데 와서 자꾸 말 걸고 막 화 풀으라 그러면 더 화가 나서 더 성질 나는 그런 타입이에요. 근데 반대로 화가 나면 버럭 화를 내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이제 그런 사람이 더 많죠.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끝장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. 조금 시간을 두고 조금 이렇게 좀 캄다운, 좀 진정을 한 다음에 얘기해서 조곤조곤 얘기하면 될 거를 막 그 자리에서 네가 잘했니, 내가 못했니, 뭐 너가 잘했니, 이렇게 막 그 자리에서 끝장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. 저는 그건 힘들어요. 근데 또 그걸 원하는 분도 있어요. 예. 여러분들은 어떤 타입이신가요? 내 배우자는 어떤 타입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. 제 의뢰인 중에 이 부부싸움 때문에 이혼한다고 오셔가지고 이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. 이 부부는 이제 하소연을 하기를 저한테, 그 부분을 일단 싸움이 시작이 되면 일단 그분도 저하고 조금 비슷한 스타일이더라고요. 일단 그 자리를 피한답니다. 그래서 방에 문 닫고 들어가서 이제 방문을 잠근답니다. 그 사람. 저는 잠그지는 않아요. 방문을 잠그고 좀 이렇게 좀 생각하고 좀 기분이 이제 가라앉기를 기다리려고 하는데 그분의 배우자는 그걸 못 찾는답니다. 이렇게 문을 잠그면 문을 이렇게 망치로 부시고라도 들어와서 끝까지 집요하게 따진답니다. 왜 피하냐? 왜 그 말에, 왜 내가 하는 말에 대답을 안 하느냐? 왜 도망을 가느냐? 막 이러면서 막 공격을 한답니다. 그러면 이분은 막 더 그냥 폭발 직전까지 가서 이제 더 크게 싸워서 이제 그런 싸움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 도저히 못 살겠다.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. 그래서 이제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된다. 그렇게 이제 하소연하는 의뢰인이 있었습니다. 부부싸움은 정답이 없습니다. 이렇게 해라, 저렇게 해라 하라는 정답이 없어요. 이렇게 하면 현명하고 저렇게 하면 현명하지 않은 거냐? 그것도 아닙니다. 한 사람이 피하면 그 사람을, 저 사람은 화가 나면 일단 좀 감정이 가라앉을 때까지 시간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알면 내가 그 자리에서 끝장 보고 싶더라도 조금 나도 좀 참아줄 수 있는 그런 거를 배워야 됩니다. 그건 배워야 됩니다.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반대 입장에서 나는 화가 나면 좀 피하고 싶은데 저 사람은 화가 나면 그 자리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이야기를 하고 싶은 사람이다. 그러면 내가 좀 힘들어도 끝까지 들어주는 그런 노력도 해야 됩니다. 왜냐하면 결혼했기 때문에 사랑하니까 부부니까 해야 됩니다. 그러면 나와 배우자의 그 부부싸움에 대한 화가 났을 때에 대한 그 대처 방법, 대응 방법 그런 거를 잘 분석하고 보신 다음에 거기에 맞게 지혜롭게 잘 대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.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제 부부싸움을 하면 일단 냉각기를 두고
그 왜 화가 났는지, 무엇이 섭섭했는지를 좀 조곤조곤 저는 좀 생각을 한 다음에,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식은 다음에 가서 얘기를 합니다. 나 그때 그런 말을 해서 섭섭했어. 그때 그 말이 너무 속상해. 그런 말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.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. 다행히 배우자도 저랑 조금 비슷한 패턴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싸울 땐 싸우더라도 잘 해결하면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이제 저 같은 스타일이, 우리 이제 만약에 제 배우자가 화가 나면 그 자리에서 끝장을 보는 사람이라면 제가 좀 마음을 고생을 많이 했겠죠, 그죠? 아무래도 남편이 저보다 힘이 더 세니까 제가 좀 질 확률이 높습니다. 살면서 안 싸울 수는 없습니다. 그죠? 싸울 땐 싸우더라도 그 싸움이 상처가 되지 않도록 잘 싸우시기 바랍니다. 오늘도 부부싸움 하는 여러분 화이팅! 이기십시오. 지금까지 임경숙 변호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